태풍 마이삭의 부산 쑥대밭. 네, 태풍 피해 소식을 전하는 기사 헤드라인에 적힌 말입니다. 쑥대밭이란 표현이 그야말로 딱 들어맞는 지난 밤이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 마이삭이 부산에 불어온 바람이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5.7m였다고 하지요. 본격적인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0년 이래 7번째로 강한 바람이었는데요. 오늘은 안부 인사로 오케이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밤새 별일 없으셨나요? 지난밤 주차된 차량도 뒤집어질 만큼 아주 강한 바람이 불었는데요. 부산만 놓고 보면 동서고가로, 광안대교 등 총 36곳의 도로가 통제가 됐고요. 4만 가구 이상이 정전이 되면서 곳에 따라서는 오늘 아침까지도 복구가 되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또 구리원전에서는 원자로 4기가 운영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크고 작은 인명피해도 잇따랐죠. 우리 인간의 힘으론 어쩔 도리가 없는 자연재해의 무서움을 또 한 번 체감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제10호 태풍 하이선도 한반도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경로를 바꾸지 않는 한 이 하이선도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남길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맞설 수도 없는 이런 자연재해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과연 무엇일까 고민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지난밤 여러분들의 안부를 묻고 싶은 말로 시작해봤습니다. 좋은 말, 나쁜 말, 화나는 말, 따뜻한 말, 어이없는 말, 세상의 모든 말들이 모이는 여기는 김민정의 오늘 오후 KNN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케이. 다시 또 시작해 이제 한번 쓰러졌을 뿐 또 내게 멀어져 잡힐 것 같지 않지만 늘 그래왔잖아 세상 끝에 발이 걸려도 다시 또 일어나 이렇게 뛰어가면 돼 지금처럼 세상은 꼭 내가 가진 많은 꿈을 하나 남김없이 모두 뺏고 나를 비웃지 그 꿈들은 이제 어디 갔는지 아무 기억 없이 그저 난 살아만 왔어 다시 또 시작해 이제 한번 쓰러졌을 뿐 또 내게 멀어져 잡힐 것 같지 않지만 늘 그래왔잖아 세상 끝에 발이 걸려도 다시 또 일어나 이렇게 뛰어가면 돼 지금처럼 나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걸 모진 세상 속에 나를 향해 웃어주는 널 보여줄 거야 널 향한 나의 사랑을 네가 쓰러질 땐 내 손을 잡고 일어서 다시 또 시작해 이제 한번 쓰러졌을 뿐 또 내게 멀어져
네, 9월 3일 목요일 오늘 오후 KNN입니다. 김민종의 세상 끝에서의 시작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괜찮으신 거죠? 예, 밤새 별일 없으셨는지 정말 걱정입니다. 태풍 마이삭 생각보다 강력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부산으로서는 정말 최악의 경로로 그대로 올라오는 바람에 밤새 엄청난 피해를 남기고 물러갔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왕 물러가는 거 코로나도 좀 데려가지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여러분들과 좀 안부를 주고받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집도 새벽부터 정전이 돼서 아침까지 계속 정전 상태였거든요. 물론 이제 밤 시간은 잠을 자면 되니까 괜찮았는데 저는 또 주부이다 보니까 정전되니까 제일 먼저 냉장고가 걱정이더라고요. 꽤 긴 시간 냉장고가 돌아가지 않아서 요즘 아직 날씨가 많이 덥기 때문에 음식들 다 상하면 어떡하나 그 걱정을 제일 먼저 했었는데 저의 이런 걱정은 조금 사치스러운 걱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크고 작은 인명피해도 있었고요. 차량이 파손되거나 건물 외벽이 떨어지거나 어마어마한 그런 모습들이 아침에 좀 밝아지면서 그 모습들 처참한 광경들이 드러나더라고요. 저희 집 앞에도 보니까 신호등들이 정말 맥없이 축 땅으로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통경찰관들이 다 나와서 계속해서 수신호로 차량들을 이제 보내고 있는 모습도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OK 1부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어젯밤 어떠셨는지, 태풍 피해 혹시라도 입으셨다면 어떤 피해 입으셨는지, 아니면 태풍 피해를 좀 목격하셨다면 어떤 모습들을 보셨는지, 간밤에 태풍 때문에 있었던 모든 일들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57번 문자 열어두겠습니다. 저희 김경림 작가 집은요. 베란다 방충망이 다 뜯겼대요. 네. 보니까 지금 크고 작은 피해 입으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저희 OK 가족 여러분들 일단 문자 주시는 내용들을 봐서는 큰 피해 없이 잘 버텨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샵 1057번으로 문자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0년 직화 로스팅의 전통 휴고커피에서 원두와 더치커피, 오븐에 구워 더욱 맛있는 옥구닭에서 치킨 상품권, 몸엔 착, 입엔 찹찹, 현풍 닭칼국수에서 식사권, 신나는 날 신나는 치킨, 치킨 신드롬에서 치킨 상품권 준비하고 있습니다. 4827번님, 민정님 안녕하세요. 밤사이 꼼짝 않고 집에 있었습니다. 별일 없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오케이 라고 하셨는데, 네, 잘하셨어요. 진짜 그 시간에 어디 나가시면 큰일 나죠. 안에 있는데도 창이 덜컹덜컹거려서, 그리고 제 친구들 중에서는 좀 고층에 사는 친구들은 집이 흔들려서 멀미가 날 것 같다고 심지어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바람의 힘, 자연재해의 힘, 자연의 힘을 제대로 느꼈던 그런 밤이 아닌가 싶습니다. 7732번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간밤에 안녕하셨는지요? 태풍 한 개가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아침엔 조금 쌀쌀해지고 낮엔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초가을이 온 듯한 그런 기분입니다. 그나저나 부울경 지역 피해가 꽤 컸다고 하는데 이제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길 멀리 서울에서나마 기원합니다 하셨어요. 네, 지금 영남 쪽은 제주도 마찬가지고요.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강원도 지역도 보니까 부산은 지금 100mm가 조금 넘는 그런 비가 왔는데, 강원도 쪽은 보니까 또 비가 엄청나게 오면서 비로 인한 피해도 많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어젯밤 잘 보내셨는지 샵 1057번으로 안부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안부가 걱정되는 오늘이에요. 네, 2234번님, 요즘은 정말 별일 없으시지요? 라는 인사가 제일 큰 인사인 것 같아요. 올라오는 태풍은 더 크다고 하는데 정말 걱정이네요. 하지만 노래 가사에서처럼 늘 그래왔듯이 또 잘 헤쳐나갈 거라 믿습니다. 오케이? 하셨는데, 네, 오늘 첫 곡 김민종의 세상 끝에서의 시작, 그 노래 가사처럼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 견뎌내고 있으니까요. 또 어떤 그 어려움이 오더라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만큼은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오늘 진짜 안부 많이 남겨주세요. 괜찮다고, 별일 없었다고 이런 안부도 좀 남겨주시고요. 혹시라도 태풍 때문에 작은 피해라도 입으셨다면 어떤 피해 입으셨는지, 아니면 밖에 나와서 보니까 이런 모습이더라. 네, 태풍 마이삭이 남긴 모습들에 대해서도 문자로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1057번 문자 열어두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온택트 시대 안전한 신개념 마라톤이 온다. 제18회 성우 하이텍배 KNN 환경 마라톤이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에이펙 나루공원, 수영교, 온천천, 대저 생태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지역 시간에 상관없이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즐기는 신개념 마라톤. KNN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18회 성우 하이텍배 KNN 환경 마라톤은 농협은행 부산농협, 부산항만공사, 경성리츠,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요즘 너 말야 참 고민이 많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나 봐. 언제나 함께 하던 너의 노래가 이제 들리지가 않아. 사실 넌 말야 참 웃음이 많아. 누가 걱정하기 전에 툭툭 돌고 일어나. 해맑은 미소로 날 반겨줄 거잖아. 쉬운 일은 아닐 거야. 어른이 된다는 건 말야. 모두 너와 같은 마음이야. 힘을 내보는 거야. 다시 너로 돌아가. 이렇게 희망의 노래 불러 새롭게 널 기다리는 세상을 기대해봐. 다시 달려가 보는 거야. 힘이 들고 주저앉고 싶을 땐 이렇게 기쁨의 노래 불러 씩씩하게. 언젠가 모두 추억이 될 오늘을 감사해. 기억해 힘을 내 my friend. 쉬운 일은 아닐 거야. 어른이 된다는 건 말야. 모두 너와 같은 마음이야. 힘을 내보는 거야. 다시 너로 돌아가. 이렇게 희망의 노래 불러 새롭게 널 기다리는 세상을 기대해봐. 다시 달려가 보는 거야. 힘이 들고 주저앉고 싶을 땐 이렇게 기쁨의 노래 불러 씩씩하게. 언젠가 모두 추억이 될 오늘을 감사해. 기억해 힘을 내 my friend. 널 위한 세상을 기대해. 힘이 들고 주저앉고 싶을 땐 이렇게 기쁨의 노래 불러 씩씩하게. 언젠가 모두 추억이 될 오늘을 감사해. 기억해 힘을 내 my friend. 네, 제이레빗의 요즘 너 말야 듣고 왔습니다. 가사를 잘 음미해서 들어보시면요, 좀 힘이 될 것 같아서 골라본 노래였어요. 여러분들 태풍 마이삭이 지나간 흔적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오늘 1부에서는 여러분들 안부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태풍에 별다른 피해 없이 잘 버텼습니다 라고 괜찮다라는 문자 좀 많이 올려주세요. 샵 1057번 문자 열려 있고요. 아니면 작은 피해라도 혹은 큰 피해, 피해 입으셨다면 어떤 피해 입으셨는지
있는지 저희에게 좀 올려주시면 함께 또 위로해드리고요. 길 다니면서 이런 모습들 봤는데 또 한 번 자연의 힘을 또 느꼈다. 이런 분들 샵 10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도 오늘 아침에 양가 부모님께 전화부터 드렸거든요. 별일 없으신지 여러분들도 안부 전화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592번님께서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께 전화 드렸더니 한 달만 있으면 추수하는 벼가 반은 바닥에 누웠다고 하네요. 다음 주에 또 강한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더 피해 입을까 걱정입니다 하셨는데 아유 그러네요. 네, 추수를 앞두고 있는 벼들이 이번 태풍으로 얼마나 버텨냈을지 한 해 농사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 지으셨을 텐데 그 마음이 어떠실지 미루어 조금 짐작을 해볼 따름입니다. 7842번님 출첵합니다. 저는 한 번 자면 누가 업고 가도 모르게 자는 사람이라서 태풍이 지나가는데도 모르고 자고 출근을 했거든요. 그런데 태풍 대비를 잘해서 그런지 저희 회사 아무 사고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냥 출근해서 바람에 날려온 쓰레기만 치우고 일했네요 하셨는데 이게 진짜 복인 것 같아요. 한 번 자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게 주무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생각보다 좀 잠기가 밝고 예민한 편이라서 작은 소리에도 좀 잘 깨는 편이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밖에서 계속 이제 바람이 불고 창문이 덜컹덜컹 거리니까 아이들이 좀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제 옆에 꼭 붙어서 자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계속 깼던 것 같아요. 바람 소리에도 깨고 아이들 때문에도 깨고 그러다가 이제 정전이 됐음을 관리사무소에서 알림 방송으로 새벽에 알려주더라고요. 또 알림 방송 때문에 깨고 오늘 아이들이 학교 등교 시간도 조금 늦춰졌었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청의 시스템도 잠깐 동안이나마 멈추고 이래서 아이들 요즘에 계속해서 자가진단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잠시 시스템이 멈추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태풍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우리의 일상들이 코로나가 많이 바꿔놓은 일상들 태풍 때문에 또 한 번 무너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7842번님은 그래도 아무 생각 없이 푹 주무시고 회사 출근하셨다고 하니까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안전한 밤을 보내신 것 같아요. 어제 밤잠 설치신 분들 너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3308번님 울준이 낳고 6개월을 각방 쓰다가 아내가 아가랑 무섭다고 합방하자고 해서 좋았습니다 하셨는데 그러시군요. 예. 어제 같은 경우는 진짜 가족들이 좀 다 붙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무서워서. 보통 아이 처음에 태어나고 나면 모유 수유할 때도 그렇고요. 아기들이 이제 밤에 자꾸 깨고 이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각방을 쓰시는 부부들이 간혹 계시죠. 저도 꽤 오랜 시간 모유를 먹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벽에 아이들 깨고 이러는데 또 출근해야 되니까 배려한다는 생각에서 좀 떨어져서 자기도 했었거든요. 어제 그 핑계로 합방을 하셨군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지. 네. 이왕 이제 합방하셨으니까 계속 함께 주무시는 건지 아니면 오늘부터 이제 다시 날씨가 좋아져서 또 각방을 쓰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태풍 마이삭이 부산으로선 진짜 최악의 경로였습니다. 위력으로 따지면 역대급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 태풍들 진짜 엄청난 비, 바람 때문에 바닷가에 물고기들이 밖으로 뛰쳐나와 있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도 많이 봤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곳곳에 큰 그 건물들 중에서 외벽이 떨어져 나가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도 많이 봤고 큰 나무가 강풍에 맥없이 쓰러진 모습들도 많이 봤습니다. 태풍이 진짜 얼마나 위력적이었는지 다시 한번 실감을 할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태풍 하이선이 또다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예, 제10호 태풍이 또다시 발달을 해서 한반도를 향해서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의 경로대로라면 다음 주 초반 또 한 번 큰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보니까 10호 태풍 같은 경우는 9호 태풍보다도 더 강력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걱정이 돼요. 콘크리트 집도 무너질 수 있는 정도의 바람을 갖고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속 190km 정도의 속도로 올라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달리는 차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190km로 달리고 있는 차에 내가 고개를 이렇게 내밀어 본다. 어휴. 네, 상상도 안 되는 그 정도의 바람, 강력한 바람을 갖고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발 이 태풍 하이선만큼은 좀 한반도를 비껴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인데요. 여러분들 이번 주말 보내시면서도 계속해서 네, 이 기상 상황들 좀 꼼꼼하게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KNN입니다.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1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안부 문자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2764번님께서 사진을 올려주셨는데요. 아유, 네. 태풍 때문에, 무언가가 쓰러져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간판이 떨어진 걸까요? 예. 곳곳에 보니까 이런 모습들 많더라고요. 간판이 넘어져 있고, 이런 모습들. 그러고 보니까 저희 집 주차장 나오는 주차장 출구에 반사경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땅을 보고 누웠더라고요. 예, 진짜 완전히 철이 휘어진 모습을 보면서 신호등도 마찬가지고요. 바람이 어느 정도였는지 미뤄 짐작만 해봤습니다. 2764번님 이 사진이 김해 부원동의 모습이라고 하시는데 간판도 넘어져 있고 아유 네. 다들 여러분들 괜찮으신 거죠? 네, 난 좀 괜찮다, 별 피해 없었다라는 얘기들 오늘 방송 계속해서 샵 1057번으로 여러분들의 안부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앞서 4827번님께서 굉장히 긴 제목의 노래를 한 곡 신청해 주셨어요. 이 노래 남겨드리고 저는 2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강산해가 부릅니다.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날 다시 가다 보면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해 하겠지. 보이지도 않는 끝 지친 어깨 떨구고 한숨 진 그대 두려워 말아요. 거꾸로 밤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걸어가다 보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지친 하루의 시간 행복을 드려요. 유익한 정보 오늘의 뉴스 퀴즈와 함께하는 달콤한 음악 신나는 시간 함께해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이별은 만남보다 참 쉬운 건가 봐. 차갑기만 한 사람 내 맘 다 가져간 걸 왜 알지 못하나. 보고 싶은 그 사람 사랑했나봐. 잊을 수 없나봐. 자꾸 생각나 견딜 수가 없어. 후회하나봐. 널 기다리나봐. 또 나도 몰래 가슴 설레어와 저기 널 닮은 뒷모습에 기억은 계절 따라 흩어져 가겠지. 차갑기만 한 사람 가슴에 태우며 난 기다리겠지. 어설픈 내 사랑은 사랑했나봐. 잊을 수 없나봐. 자꾸 생각나 견딜 수가 없어. 후회하나봐. 널 기다리나봐. 또 나도 몰래 가슴 설레어와 저기 널 닮은 뒷모습에 기억은 계절 따라 흩어져 가겠지. 차갑기만 한 사람 가슴에 태우며 난 기다리겠지. 어설픈 내 사랑은 못되게 눈 돌리며 외면한 네 모습 모른 척할래. 한 번쯤은 난 뒤돌아보며 아파했다 믿을래. 바보인가봐. 한마디 못하는
오늘 오후 KNN입니다. 2부 윤도현의 사랑했나 봐로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태풍 마이삭 큰 피해 없이 잘 보내셨는지 계속해서 안부 문자 받고 있습니다. 샵 1057번으로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5901번님께서 논산에 홀로 계신 어머니께서 새벽 3시에 주무시다 말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부산에 태풍이 도착했다고 하는데 걱정된다 하시면서 주무시다 끼셨다고 하네요. 낮이고 밤이고 당신 자식 걱정에 주름살 펴질 날이 없으신 우리 어머니 항상 불효자가 되네요. 죄송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그렇죠. 네, 부모님들 입장에서 타지에 특히 우리 자식들 타지에 있으면 뭐 조그마한 소식이라도 들릴 때마다 걱정되셔가지고 늘 전화하시고 걱정하시잖아요. 먼저 전화 한번 드려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 오늘 진짜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부모님들 계신다면 괜찮으시냐고 별일 없으시냐고 안부 전화 꼭 한번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3458번님은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풍만 오면 잠을 편하게 못 잡니다. 작년에 태풍 링링 때 작은 아들 지붕 반이 날아가고 조카 집 큰 창문도 깨지고 저의 상가 지붕도 3분의 1이나 날아가고 그 충격으로 혈압도 오르고 장마철에 바람만 심하게 불면 이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이러고 나니까 아들하고 며느리 볼 면목도 없네요. 돈을 아끼느라 집을 이렇게 지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빨리 돈 모아서 집을 다시 짓고 싶으시다고 하셨는데요. 아유. 아들하고 며느리 볼 면목이 없다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들과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건강하신 거, 네, 뭐 다치지 않으시고 괜찮으신 거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으로도 뭐 피해 입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건물 외벽이 무너지고 이런 경우들 많이 보이던데 복구가 문제네요. 네. 이제는 또 빨리 복구하는 것이 관건인데 또 다른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해서 피해 입으신 분들 복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야 될 텐데 그것도 걱정입니다. 여러분들 샵 1057번으로 괜찮으신지 여러분들 안부 문자 계속해서 올려주시고요. 저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앵커들의 수다 함께 하겠습니다. 한 사람만을 위한 노래를 선물하는 청춘 밴드. 인순이, 알리, 박구윤, 김용진, 신유, 나태주, 요요미 등 최고의 보컬들이 아주 특별한 밴드를 결성했습니다. 부산 기장군에 거주 중인 가족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연을 KNN 메일 영원@knn.co.kr youngone 영원@knn.co.kr로 9월 9일까지 보내주세요. 청춘 밴드 멤버들이 직접 찾아가 사연 주인공을 위한 이 세상 단 하나뿐인 공연을 선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KNN SNS를 참고해주세요.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청춘 밴드는 기장군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의 뉴스들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앵커들의 수다 김다롬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앵하 앵수다의 앵수 아나운서 김다롬입니다. 네, 안녕한 거 맞아요? 네. 아무래도 어제 태풍 때문에 네. 좀 많은 밤잠 설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안 그래도 오늘 첫 번째 뉴스가 태풍 마이삭에 관한 뉴스여서 네. 좀 이따가 좀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뉴스 진행하고 퇴근할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퇴근할 때 그 신호등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네. 나무들이 굉장히 막 이렇게 막 쓰러질 것처럼 하긴 했는데요. 무사히 집에 가긴 했거든요. 네. 근데 가서 진짜 너무 바람 소리에 잠을 못 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그런 거를 진짜 또 오랜만에 또 느꼈어요. 네. 네. 자, 그렇다면 태풍과 관련된 소식 알아보죠. 네, 어제 태풍 마이삭이 강타한 우리 지역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전 1시 35분에요. 부산 사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 A씨가 베란다 창문에서 테이프 작업을 하던 중에 유리가 갑자기 깨진 건데요. 네. 이 사고로 A씨가 왼쪽 손목과 오른쪽 팔뚝이 베이면서 다량의 피를 흘렸고요. 병원으로 급히 이송돼서 치료를 받았지만 오전 2시 6분에
해변에 숨졌다고 합니다. 각종 부상자도 잇따랐는데요. 오전 2시 17분에 해운대 방파제에서 50대 남성이 파도에 휩쓸려서 다리에 부상을 입었고요. 또 해운대 한 편의점에는 아이스크림 냉장고가 바람에 흔들거려서 60대 행인이 도와주다 이 냉장고가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기절해서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네. 진짜 어제 보도된 것처럼요. 어제 태풍이 너무 세서 그 정전도 심했잖아요. 네, 저희 집도 정전이었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정말 너무 무서워서 잠을 설쳤는데 다들 피해는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1425번님께서 요정님, 똑띠님 별일 없이 괜찮죠? 새벽 바람에 정전되고 아침에는 대문 한쪽이 옆집으로 놀러 갔는지 옆집에 아이고. 있어서 어이가 없어서 웃음뿐이었네요 하셨는데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죠? 네네. 네. 이렇게 보니까 무언가가 뜯겨져 나가고 간판이 막 떨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아직도 안심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길 다니시거나 이럴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 다음 뉴스 알아볼까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입을 가린 마스크가 일상에 자리 잡으면서 밝은 웃음도 좀처럼 보기 어려워졌죠. 네. 일본의 한 할인점 직원들이요, 이 스마일 마스크라는 독특한 대안을 실천하고 있어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손님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직원들의 마스크에 웃는 입을 새겨놓은 건데요. 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 쾌활한 분위기를 전하기 어려워졌다면서 이런 방법을 고안해냈다고 합니다. 현지 매체는 비록 모든 직원이 정확히 똑같은 미소를 띠고 있어서 약간은 이상한 느낌이라고 하면서도 각자의 얼굴을 새겨놓은 것보다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스마일 마스크가 인기를 또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 판매 상품으로 또 제작이 됐다고 하고요. 여성용 마스크도 아주 빠른 속도로 매진됐다고 합니다. 사실 처음 이 기사 접했을 때는 네. 너무 부자연스러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막상 또 사진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소가 이렇게 지어져 있어서 네. 좀 밝은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괜히 분위기가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저도 그 사진 봤는데 기발하던데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마스크를 끼고 있으면 네. 왠지 그냥 웃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상대방이 아무래도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좀 미소 지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네. 요즘 진짜 코로나 때문에 웃을 일이 없다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네, 웃음을 좀 되찾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웃으면 또 행복해진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네. 행복해진다. 이런 말이 또 떠오르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작은 것에 우리가 좀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는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퀴즈가 기다리고 있는 다음 뉴스 알아볼까요? 네, 조선시대 판소리계 소설인 이것의 가장 오래된 필사본이요. 지금 우리가 쓰는 일상어로 출간을 한다고 합니다. 도서출판 문학동네는요. 2017년에 공개된 이것을 현대국어로 정리하고 또 출간했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원래 이것은 송준호 전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소장하고 있던 자료로 1833년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원래 이것에는 선악 구도가 명확하지 않고 여기에 나오는 제비도 이것의 집에 날아온 게 아니라 이것이 우연히 다리를 다친 제비를 발견한 것으로 돼 있어서 내용이 조금 다른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고전 소설이죠. 착한 동생 이것과 또 욕심 많은 심술궂은 형이 있는데 이것이 제비다리를 고쳐서 복을 받고 또 형은 벌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 주세요. 네, 1번 흥부전, 2번 놀부전.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정답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근데 보기만 이렇게 들어서는 좀 네.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노래를 불러드릴 수도 없고. 어떤 노래요? 기가 막혀라는 소리. 부를 수가 없네요. 네. 네. 형인지 동생인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네요. 네네. 네. 이왕이면 착한 사람 이름을 제목에 붙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버즈가 부릅니다.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함께 열어줄 거야. 낡은 하모니카 손에 익은 기타 You are melody 어린 왕자 You are melody 찾아 떠날래. Far away you're my sunshine We are together 나는 사랑보다 좋은 추억 알게 될 거야. 텀블러 한 잔에 널 끌어넘기고 이제 나를 좀 더 사랑할 거야. 저 끌어넘친 태양은 부글거리고 오랜 꿈은 삐걱거리고 굴러긴 자동차를 타고서 꿈의 날개로 구름 속을 산책할 거야. 낡은 하모니카 손에 익은 기타 You are melody 어린 왕자 You are melody 찾아 떠날래. Far away you're my sunshine We are together 나는 사랑보다 좋은 추억 알게 될 거야. For my life, by my life 찾아 우리 천국에 쉬지 않을 너를 함께 될 거야. Far away, you're my sunshine. We are together. 나는 사랑보다 좋은 추억 알게 될 거야. For my life, by my life 찾아 우리 천국에 쉬지 않을 너를 함께 될 거야. 네,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듣고 왔습니다. 노래 나가는 사이에 여러분들 퀴즈 정답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네. 정답 보면서 저희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일단 정답 발표할까요? 네, 정답은 1번 흥부전이었습니다. 네. 앞서 그 김다롬 아나운서가 노래로 힌트를 드릴 수도 없고 이 노래를 불러드리면 정답을 바로 알려드리는 거라서 고민을 했는데 네. 2592번님께서 정답 흥부전이요 하시면서 육각수 노래가 생각나네요 하셨는데 이 노래 말인 거죠? 맞습니다. 네. 네. 7842번님이요. 네. 흥부가 기가 막혀 이렇게 하면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 노래를 다 들어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네. 얼쑤 헛 이러면서 꽤 긴 가사가 있네요. 네. 아,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앞부분 시작할 때 나오는 추임새 같은 그런 부분인 그렇군요. 거죠. 네, 이걸 그대로 한번 네. 불러보라고 제가 시키고 싶었는데 네. 모른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 어설프게 막 흉내내느라 네, 노래가 끝나는지도 모르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네. 3308번님 흥부겠죠. 집에서는 저는 흥부처럼 살고 있고요. 우리 마눌님은 놀부처럼 살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네. 밥주걱으로 맞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7715번님 흥부전 문제가 길어서 어려운 줄 알고 벌벌 떨면서 들었잖아요. 진짜 어릴 적에 흥부놀부 동화 읽고 흥부내는 가족도 많고 너무 불쌍하다 그러면서 마음 아파했었던 기억도 납니다 하셨습니다. 네. 5901번님은 정답 주시면서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아, 요즘 채소값 너무 비싼데 또 태풍 네. 온다니까 암울해진다고 채소값 아유, 또 오르겠네요. 막 이런 맞습니다. 걱정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착한 사람은 흥부전이죠 하시면서 7589번님도 정답 주셨고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 정답 주셨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들 잠시 후에 3부에 발표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알아볼까요? 네, 부산관광공사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공사 공식 SNS 채널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부산 언택트 여행지
콘텐츠 추천 이벤트를 연다고 합니다. 네. 이번 이벤트는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성격 유형 테스트죠. MBTI를 접목해서 언택트 여행지를 추천하는 이벤트라고 하는데요. 공사 직원들이 MBTI를 활용하여서 여행지를 소개하는 이벤트 영상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네. 이벤트 참여 방법은요, 오는 15일까지 부산 관광 포털 사이트 비짓 부산에서 영상과 콘텐츠를 확인 후에요, 퀴즈 정답을 댓글로 작성하면 된다고 합니다. 부산관광공사 관계자는요, 이 영상으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트렌드를 반영한 여행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요새 진짜 MBTI 그 유형 테스트가 유행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똑띠님은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네, 저도 해봤어요. 저는 네. 그 린다 지와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시군요. 네네. 저는 그 ESFJ라고 해서 연예인으로 네. 치면 음. 그 걸스데이의 해리랑 똑같이 수다 많은 형으로 나오더라고요. 수다 많은요. 네네. 네. 여러분들도 재미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좀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런 느낌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인터넷에 여러분들 간단하게 테스트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퀴즈 알아볼까요? 네, 신안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9월 안좌도에서 예정된 이것 축제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최단기간 양식 품종으로 고혈압을 비롯한 각종 성인병 예방, 피부 노화 방지 등의 효능과 함께 키토산 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요. 신안의 이것은 게르마늄과 미네랄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어 맛과 영양 면에서 소비자들로부터 인기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또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것 축제를 취소하겠다면서 내년엔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것은 다른 말로 왕새우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보통 소금구이로 많이 드시기도 합니다. 저도 이것을 진짜 좋아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 주세요. 네, 1번 대게, 2번 대하.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역시 문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거 너무 좋아해서요. 네, 지금 말하니까 너무 친해 보이네요. 그렇죠. 네. 네, 소금구이. 먹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정답 주실 동안 나머지 뉴스들 사투리로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부산 경남을 관통했었습니다. 또 부산에서 한 명이 숨졌고 또 정전에 도심이 마비됐다고 합니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현재 부산 경남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또 오늘 오전까지는 최고 60mm의 비도 더 내릴 전망이겠습니다. 태풍 마이삭으로 고리원전 4기 운영이 중단됐었습니다. 또 원자로는 안전한 상태라고 하니까 걱정 없으셔도 되겠습니다. 어제 부산에서 4명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었습니다. 경남은 지난달 중순 이후 처음으로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개인 방역에 힘쓰셔야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도 김다름 아나운서와 함께 앵커들의 수다 진행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두 번째 퀴즈 정답도 지금 많이들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샵 1057번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문자 주실 때 간밤에 괜찮으셨는지 안부 문자도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나니까 하늘은 좀 예뻐진 것 같아요. 네, 하늘이 좀 높아졌다 이런 느낌이 들던데 그만큼 가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겠지요. 네, 2부 끝곡으로 서영은의 가을이 오면 남겨드리고 저는 3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무엇이 필요한가요? 유쾌한 정보 오늘의 뉴스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 낭만도 추억도 기억나게 하는 음악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3부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오케이에서는 여러분들 안부 문자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샵 1057번으로 여러분들 어제 태풍 피해 없으셨는지 괜찮으신지 안부 문자 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부에서 저희가 앵커들의 수다 퀴즈 2문제 나갔죠. 첫 번째 퀴즈 정답은 흥부전이었고요. 두 번째 퀴즈 정답은 대하였습니다. 네. 이게 너무 맛있는 거잖아요.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청취자분들께서도 군침 돈다는 얘기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5405번님 정답 2번 대하요 하시면서 추럽추럽 군침 도네요 하셨습니다. 5901번님 2번 대하 장모님 모시고 대하 축제 갔다가 점수 좀 많이 땄던 적이 있는데 대하 만세 하셨어요. 네. 요거 그렇죠. 맛있는 거 축제장에 특히나 가서 현장에서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 모시고 가면 충분히 많은 점수 받으실 수 있죠.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래저래 축제들 취소 소식이 많습니다. 2592번님도 코로나 때문에 올 한 해 모든 축제들이 취소가 되니까 너무 아쉽네요. 빨리 코로나 물러가라 하셨는데 봄 축제, 봄꽃 축제들 대부분 다 취소가 돼서 가을이면 좀 괜찮아지겠지. 가을에 여러 가지 지역 축제들은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결국 코로나 때문에 올 가을 웬만한 축제들도 지금 다 취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죠. 7715번님 2번 대하 친구예요. 추럽추럽 이러시면서 구이로 해먹고 머리는 라면에 넣어서 끓여 먹으면 너무너무 맛나죠 하셨는데 제대로 드실 줄 아는 분이시군요. 7715번님. 네. 7842번님은 정답 대하 드라마 하셨어요. 대하 드시고 싶으시다고. 5868번님 우리 혜숙이가 좋아합니다. 대하 사줄까 말까? 뽀뽀해주면 사줄까요? 막 이러셨는데 진짜. 네, 5868번님의 이 애정행각들 여러분들 어쩌겠습니까? 네, 저희가 봐드려야죠. 근데 아내분이 좋아하시나 봐요. 함께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7589번님은 아마 대게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게입니다. 오늘 저녁 반찬 걱정 끝났네요 하셨는데 정답은 대하였고요. 네, 보기에 대게가 있었죠. 그러고 보니까 요즘 마트 나가니까 가을철 햇꽃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꽃게 넣고 된장찌개 끓여도 너무 맛있는데 그러네요. 저녁 메뉴 고민이신 분들 꽃게탕 요것도 제가 한번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문자 주셨는데요. 흥부전 정답 맞히신 5901번님 그리고 대하 정답 올려주신 7715번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존중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상대방을 나이, 성별, 인종 구분 없이 배려하고 이해하는 거 아닐까요?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거. 내 기준에 안 맞아도 이해하는 거? 친구한테 나쁜 말 안 하는 거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최근에 존중받았다고 느꼈던 경험이 있다면? 자식들이 제 말에 귀 기울여줄 때 고맙죠 뭐.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저한테 존댓말을 사용하실 때 카드를 두 손으로 주시는 분. 남편이 탕수육 비호파인데요. 찍마파 인정해줄 때요. 사소한 행동과 말들이 모여 존중받는 사회를 만듭니다. 이 존중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함께합니다. 오키의 일기. 안녕하세요. 저는 김옥희예요. 저에겐 외모만 보면 오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띠동갑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녀석 똥기저귀도 갈아주고 학교도 데려다주고 정말 저에겐 자식 같은 동생인데요. 이 녀석 언제 취업해서 돈 버나 했는데 드디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옥동이가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이라는 게 뭐 그렇게 만만한가요? 힘든 거 다 아는데 어찌나 징징대는지. 글쎄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유, 우리 옥동이 왔어. 어우, 우리 신입사원 김옥동. 아유, 오늘도 고생 많았어. 시아라 좀. 왜? 제가. 아이고. 우리 김사원님께서 회사에 적응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죠요? 아이고. 근데 옥동아, 원래 사회생활이라는 게 처음엔 다 그래. 나도 그랬어. 아휴, 어제 내가 계약하려 했던 차만 사서 이래 아닌가. 시켜, 진짜 막. 오늘 하여튼 그게 아니고.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뭐가? 내가 어렵게 이 회사에 붙었잖아. 그 하루하루 진짜 명예 주는 것 같다 내가. 아유, 네가 아무래도 첫 회사라서 첫 사회생활이고 첫 직장이고 그래서 잘하려는 욕심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 너 그러지 마. 원래 조직 생활이라는 게 뭐 다 내 맘대로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 누가 그걸 몰라. 깜짝이야. 왜? 다 알고 맘먹고 가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선녀들이다. 선녀들. 선녀가 뭐야? 선녀? 선을 넘는 녀석들이 있더라고. 야. 아유, 진짜 이 녀석이 아직도 사회 알려면 한참 멀었네. 회사가 너 뭐 공짜로 너를 부려먹니? 다 월급 따박따박 주면서 일 시키는 거잖아. 네가 남의 돈 벌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남의 주머니에서 돈 꺼내는 게 가장 힘든 일이야, 너. 그렇지만 소리꾸나 잔소리꾸나 좀. 근데 그렇지만 네가 첫 월급을 딱 받는 그 기쁨을 한번 맛보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낼 수 있을 거야. 누나는 옛날 사람 같은 말 좀 그만해라. 진짜. 누나가 이 회사 다녀봤나? 디스 컴퍼니 다녀봤냐고. 사람들이 자비도 없고 기다려주지도 않고 잘못하면 막 사람 찍일 듯이 막 면박을 주는데, 와, 얼마 전에 그 드라마 꼰대 인턴인가 그거서 김흥수 아저씨가 박희진한테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 거라 나한테. 야, 너 이리 와봐. 니 이거 뭐야? 예, 빨리 말 안 해? 그게 빨리 말 안 하냐고. 네 이름 빨리. 와, 진짜 내가 직접 밖에서 만났으면 밖에서 내 가만 있을 거요.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아예 모르는 건 아닌데 그래도 옥동아, 네가 너무 이 누나 품에서 오냐 예쁨 받으면서 커서 그렇지. 아휴, 사회라는 게 원래 정글이야, 정글. 뭐라 하노? 정글이어도 내랑 맞는 정글이 있는데 여기는 아닌 것 같다. 누나야. 왜? 있잖아. 내일 그냥 안 나가 뿔란다. 뭐라 했었네 이게 진짜. 나한테 그런 거 보면 나 그냥 사직서 이런 것도 안 쓰고 그냥 안 나가 뿔 거다 나는. 이놈 새끼야. 뭐? 내가 지금 무슨 알바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 애들은 희한하게 이래 보면 이렇게 끈기가 없어. 끈기가. 요새 애들이 무슨 끈기가 없어. 회사 사람들이 다 이상한 사람들이어서 그런 거지. 요새 애들 핑계대고 뭐라 하지 마라. 옥동아 나 때는 말이야 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고 싫어. 요즘 같은 뭐 직장 내 괴롭힘 이런 말도 없었어. 이런 거는 진짜 생각도 못했고. 그리고 뭐 칼퇴가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 상사가 퇴근을 하면 그 시간에 내가 퇴근하는 시간이었다고. 아이고, 이 소리꾸나 진짜 잔소리꾸나. 옛날 이야기 좀 하지 마라 누나야. 아니 나도 그랬다고. 지금 2020년이다. 일과 생활의 바란스를 맞추면서 회사를 다녀야 되는데 이거 뭐 회사 때문에 일상이 없다고. 워라벨이 없다고. 내 진짜 그만두고 딴 회사 찾아볼 거야. 아니 물론 그래, 워라벨 중요하지. 워라벨 필요하지. 그런데 김옥동, 왜? 네가 지금 이 회사를 1년을 다녔어, 2년을 다녔어, 아니 3년을 다녔어. 아니 지금 간지 며칠이나 됐다고. 아니 못 참겠어도 1년 정도는 꾹 참고 다녀봐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지금 뭐 한 달 겨우 넘겼나? 한 달도 채 안 넘겼지. 너 아직 첫 월급도 못 받았잖아. 너 그래놓고 나서 지금 그만두니 많이 하는 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너 지금? 내가 어제 그 차만 계약했어도 에이 때리지 마라. 하여튼 하루로 출근해도 1년이 보인다. 봉투에 그냥 내가 쓸란다 그냥. 뭐라고? 뭘 써? 사직서 내 딱 써서 제출하고 행복 찾을 거다 나는 진짜 저 회사 나 못 다니겠다. 누나 진짜 누나가 가봐라 진짜. 김옥동 누나 그만해라 했다. 이 앙 다물지 마라 제발. 좀 1년은 다녀보고 얘기해라고 분명히 말했다. 되겠다고. 동생 죽겠다고. 펜 어딨노? 보자. 사직서 이거 한자로 쓰면 죽을 사자가 진짜. 회사가 날 죽인다고. 그러니까 죽을 사자서 사직서. 누나가 진짜 좀. 5편 좀. 뭘 좀 하고 안 된다. 김옥동 좀. 때리지 좀 마라. 좀 써주기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해라. 나도 인터넷 한자 찾아보고 쓰면 된다. 아니 너 진짜 보기에 겨웠어. 이 녀석이 보기에 겨웠네. 아니 취준생일 때는, 취업 준비하고 이럴 때는 진짜 부처만 주면 제가 목숨을 다 바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 이렇게 면접 볼 때 얘기했다고 하지 않았어? 너? 나도 개와 말의 자세, 견마지로의 자세로 일한다고 했지만 근데 진짜 내가 그래 안 해도 그놈의 회사 목숨 가져가게 생겼다니까. 내를 치기려고 달라들어. 진짜 원래 사회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옥동아, 누나들 그렇지 않겠어. 누나도 다
참아내고 있는 거잖아 너. 알았다. 기성세대들이 잘못 생각하는데 근데 원래 그런 건 없는 거다. 합리적인 회사에 취업해서 잘 다니는 애들도 많고. 아니 그러면 네가 합리적인 회사 취업해서 큰 소리 땅땅 치면서 다니지 그랬어. 그 내 친구 저기 공부 잘하는 제동이. 경림이 제동이. 그래. 뭐 네 친구들 전부 다 그래 합리적인 회사 다니고 있네. 경림이하고 그 팔글 다니다 팔글 그 외국 그 꽤 인터넷 그거 그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성형이 그만 안 되겠더라고. 아니 네가 거기를 갔으면 하여튼 내가 그렇고. 말을 안 하는데 하여튼 어쨌든 내가 이 네가 회사 지금 때려치고 난 팔글 들어갈 거다. 나는 최고의 IT 기업 팔글. 근데 그거 옥동아 들어갈 그 회사는 또 그 회사 나름대로의 고충이라는 게 있을 거야. 회사라는 게 다 똑같으니까 다니다 보면 다 적응되고 적응이 되다 보면 월급의 기쁨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카드값의 무게감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못 다닐 회사가 없어. 누나처럼. 그거 알기 전에 그만둘란다고. 오케이 부모님들 이건 알 거다. 이상한 회사일수록 빨리 때려치우는 게 정신건강에 좋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내 말 맞죠? 여러분 요즘 애들 진짜 끈기가 없고 인내심이라는 건 눈꽃만큼도 없죠. 자기들 조금만 안 맞으면 다 때려치우고 이래가지고 무슨 사회생활을 한다고 조금 참고 다니면 다 적응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도 그렇게 적응하셨잖아요. 근데요 채팅장 못 다니고 때려친 사람들 많을걸. 우리 오케이 부모님들 사이에서 그런 사람 많을 거야. 아니. 내 마음 이해한다니까. 아니 왜 꼭 한 번 취업한 회사 끝까지 다녀야 돼? 아니 뭐야? 물론 그래 적성 찾아서 빨리 옮기는 것도 괜찮지. 그렇지만 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회사를 이렇게 쉽게 때려치우는 건 진짜 아닌 거잖아. 옥동아 네가 얼마나 어렵게 이 회사를 들어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여러분들 우리 옥동이한테 제발 조금만 참고 다니라고 조언 좀 해주세요. 이 녀석 또 회사 때려치우면 한동안 또 얼마나 누나한테 빌붙을지 모른다니까요. 됐고, 여러분들 제발요. 됐고 일도 안 가르치고 일 못한다고 신입한테 쓱내는 거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가고.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합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한테 맞는 회사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저 뭐라 하지 말고 어제 내 억수로 뭐라 했겠다. 나 전화 연결해가지고 막 전화하고 이러는데. 네 전화 목소리 듣고 우리 오케이 가족들이 너 아닌 것 같다고 누구냐고 막 그랬었어. 너 전화 목소리 되게 근엄하더라 너 어제. 옆에 딜러 있다고 그러는지 너 되게 근엄했었어. 차사로 간 건데. 하여튼 나는 이 회사 안 다닐 거고. 여러분 첫 직장 계속 다녀야 돼요? 아니잖아요. 적성이 맞는 데서 찾아가야 돼. 맞지. 여러분들 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운 세상에 이렇게 어렵게 취업을 했으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꿋꿋이 견뎌내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에서 관리자 위치에 계신다면 이런 신입사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시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요즘 신입생들 진짜 인내심이라고는 눈꽃만큼 찾아볼 수가 없어. 그리고 나 진짜 신입 때 너무 이상한 것 같아. 우리 회사 직원 그 성현이도 진짜 진짜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선배한테 인사도 안 하는 그런 신입사원들도 있고. 너도 기본을 잘 했는지부터 생각을 해봐. 너 진짜 기모키라 쓰고 꼰대라 있는데. 이놈 새끼야 진짜 막. 여러분들 샵 1057번으로 우리 옥동이 제발 좀 정신 차리고 꾹 참고 이 회사 끝까지 뼈를 묻는 마음으로 다니라고 제발 회사가 조언 좀 납골당이야. 해주시기 뭐야? 바랍니다. 그래 알았어. 오늘은 내가 네 마음 좀 읽어줄게. 노래로라도 내가 좀 위로는 해줄게. 그렇지만 뭔데? 회사는 계속 가자. 알았지? 계속 가야 돼. 노래 뭔데? 알았지? 꼭 가야 돼. 네 미생의 OST 중에서 이승열이 부릅니다. 나 나라. 미생 싫어.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발이 딜고 하나 보이지 않아. 까맣게 들이운 공기가 널 덮어 눈을 뜰 수조차 없게 한데도 거기서 멈춰있지만 그곳은 네 자리가 아냐. 그대로 일어나 멀리 날아가기를. 얼마나 오래 지날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견딜 수 있어. 날개를 펴고 날아. 결국 멀리 떠나버렸고 서로 숨어 모두 보이지
하나 차갑게 내뱉는 한숨이 널 덮어 숨을 쉴 수조차 없게 한 때도 거기서 멈춰있지만 그곳은 네 자리가 아냐 그대로 일어나 멀리 날아가기를 얼마나 오래 지날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견딜 수 있어 날개를 펴고 날아 여기서 멈춰있지만 그곳은 네 자리가 아냐 그대로 일어나 멀리 날아가기를 얼마나 오래 지날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견딜 수 있어 날개를 펴고 날아 네, 드라마 미생의 OST 중에서 이승열의 나라 들었습니다. 우리 옥동이가 여러분들 드디어 취업을 했습니다. 그동안 취준생의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당당히 취업을 했는데 하루가 멀다고 회사를 그만둬야겠다는 얘기를 입에 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일은 저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네. 물론 사회생활이라는 게 하다 보면 그렇죠. 우리가 모든 사회생활은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신입이면 아무래도 업무에도 서툴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 나가는 것들이 좀 신나고 재밌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매일매일 지칠 수도 있지만 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운 시대에 어렵게 취업을 했는데 한 달도 못 채우고 지금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우리 옥동이 여러분들 제발 좀 말려주시기 바랍니다. 저 녀석 다시 취준생 생활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4827번님 어떤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하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인내는 필수 조건입니다. 모두 힘냅시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내가 맡은 임무에 대해서 좀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 길 말고 새로운 길이 열릴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되기 위해서는 좀 참아내는 것들도 필요하죠. 7842번님. 적성에 안 맞으면 일찍이 그만두고 적성에 맞는 거 찾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옥동아 적성에 100% 맞는 거 없어요. 일은 50%의 노력과 50%의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100% 모든 게 다 마음에 들면 누가 직장 생활하는 게 어렵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견뎌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이겨내야 하는 부분도 있는 거겠죠. 2234번님 옥동아 코로나로 취직하기도 힘들다. 고마 가만히 댕기라이 이렇게. 네. 5368번님은 구관이 명관이라 했어요.
나하고 회사 규정이 다소 다르게 느껴지더라도 하나하나 적응하면서 사회생활 배우는 거예요. 이런 게 싫으면 자영업하면 되지만 직장인보다 편할 것 같아도 훨씬 더 큰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셨어요. 간혹 그런 분들 계세요. 나는 사회생활이 적성에 맞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적성에 맞아서 사회생활 제대로 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니까 올해 1월에 취업포털과 아르바이트 어플 이용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직장인들 1,831명을 대상으로 첫 직장 재직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응답자의 87.6%가 첫 직장에서 퇴사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입사원 10명 중에서 9명 정도는 첫 직장을 그만둔다는 얘기인데요. 재직 1년 이내 퇴사자 비율이 30.6%로 가장 높았고요. 3년 안에 퇴사한 비율도 다 따져보면 75.6%에 달했습니다. 생각보다 1년 이내 퇴사하는 비율도 높네요. 그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참 많은 준비를 하고 노력을 했을 텐데 뭐가 그렇게 안 맞아서 회사를 그만뒀을까 봤더니 대인관계 등 회사 업무 분위기가 퇴사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이런 내용 또 전해 드리다 보니까 옥동이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될 것도 같네요. 그만큼 좀 대인관계라든지 회사 분위기가 적응하기가 힘든가 봅니다. 4682번님, 저도 두 번째 직장에서 20년 근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옥동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첫 직장 그만두는 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문자 주셨고요. 0998번님, 요즘처럼 취업하기 어려운 시대에 어렵사리 들어간 직장을 때려치운다니 많이 혼나야겠네 하셨어요. 네. 1823번님, 옥동이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 금세 적응하면 그 회사에 뼈를 묻을 거예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우리 옥동이에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사회를 좀 알려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잘 이겨내 봐라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오늘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어쩌겠어요. 저도 좀 다독거려 봐야죠. 네.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내일 회사 당장 가기 싫다고 사직서를 쓰네 마네 하고 있지만 다시 사회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과정까지 이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우리가 걸어왔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서 우리 옥동이 마음 고쳐먹도록 해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KNN 교통안전 캠페인. 안녕하세요. 교통리포터 김유미입니다. 대동 화명대교에서 회동 나들목까지 막힌 구간 없이 원활합니다. 터널 내에서는 시야 확보가 중요한데요. 선글라스 벗고 전조등 켜야 한다는 사실 잊은 듯하죠? 아이쿠, 터널에서 레이스를 하시네요. 안전거리 미확보, 추월까지 저러다가 큰일 나겠어요. 터널 주행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선글라스 착용 금지, 전조등 켜기, 안전거리 유지, 추월 금지. 오늘부터 실천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시간을 아껴주고 생활에 여유를 주는 부산 산성터널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라디오 동물농장. 네, 매주 목요일 OK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키우시면서 이런 것들 좀 궁금하더라 하시는 부분들 아니면 이런 게 좀 고민입니다 하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문자 상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분께서 여러분들께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실 거예요. 부산 경상대학교 반려동물보건과 박보영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태풍 괜찮으셨어요? 네, 소리가 정말 무서웠죠. 그렇죠. 네. 밤새 바람 소리 때문에 잠을 잘 못 잤던 것 같아요. 네. 다행히. 이렇게 막 태풍이 오고 이러면 사람들도 굉장히 긴장을 하지만 반려동물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제가 들어오기 전에 PD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네. PD님 댁 강아지도 막 번개랑 천둥 소리에 놀라가지고 네. 막 구석에 가서 부들부들 떨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평소에 번개나 이렇게 뭐 천둥이 칠 때 네.
같이 으악하고 놀라지 마시고 좀 음. 침착함을 유지해 주시면서 이건 벌거 아니야. 이런 자세를 계속 반복해 주시면 네. 동물들도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주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반려인들 모습을 보면서 같이 당황하면 더 좀 이게 위험한 상황인가 이런 걸 감지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너무 놀래서 힘들어하는 아이 경우에는 좀 진정시켜 주셔야겠죠. 네. 그래서 부드러운 천으로 감싸서 꼭 안아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댁의 고양이들은 괜찮았어요? 네, 완전 무덤덤해요. 많이 네. 익숙해져 있어서 네. 그런가 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도 평소에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갑자기 막 이러면 내 한 몸 지키기 좀 급급해서 우리 반려동물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요즘 병원에 있으니까 길 잃은 아기 길고양이를 구조해서 동물병원에 데리고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네네. 양줍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오셔서 이제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진료 받으시고 기르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작고 불쌍한 생명을 구조해서 입양하기까지 하시는 정말 훈훈하고 아름다운 광경이라서 저까지 행복해지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갑작스러운 입양을 하게 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길을 가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불쌍한 동물들을 무조건 다 구조해 줄 수도 없는 일이고 네. 무조건 다 입양할 수도 없는 그렇죠. 일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 되면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 처음 이제 반려동물을 입양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입양을 받으시고 어떻게 기르시면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동물 구조와 반려동물 입양입니다. 요즘 진짜 길에서 보면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고양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반려견이라든지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너무 안타깝고 이래서 데려와서 키워야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 동물 구조와 반려동물 입양에 대한 얘기들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 1057번으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4부 넘어가서 본격적인 얘기들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남겨주시고요. 저희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4부로 넘어왔습니다. 라디오 동물농장, 오늘은 동물 구조와 반려동물 입양을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길 가다 보면 간혹 이렇게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동물들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가 좀 고민이긴 합니다. 근데 앞서 동물병원에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동물병원으로 데려오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거예요. 네. 하지만 이제 데려오시게 되면 치료비를 감당하셔야 되고 네. 또 치료 후에 정말 입양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모르겠지만 꼭 그게 아니시다면 또 데려오시기가 부담이 되시겠죠. 네. 그렇다고 또 동물을 그냥 지나칠 수도 없으시다면 정말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요? 바로 동물보호센터로 전화해서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동물보호센터라는 곳이 정확하게 어떤 곳인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기관인데요. 네, 분실 또는 유기된 반려동물이 소유자에게 안전하게 반환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거나 위탁받은 시설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입니다. 네. 네, 우리 부산시에서도 여러 곳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네, 동물을 발견하신 경우에는 관할구청으로 전화하셔도 이곳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간혹 보니까 119로 전화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그렇죠. 요즘 TV 관련 동물 프로그램들 보시면 네네. 119에 전화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네. 구조하러 오시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소방 업무로도 워낙 바쁘시니까요. 네. 이왕이면 동물보호센터로 연락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견하신 그 지역 지자체, 그러니까 구청이나 이쪽으로 문의를 해보시는 게 가장 빠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데리고 가는 건가요? 네, 오셔서 동물을 구조해 가게 되고요. 이제 먼저 동물 등록이 되어 있는지 동물 등록 인식 장치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네, 잃어버린 동물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인식 장치가 있다면 보호자에게 연락을 해서 찾아주게 되고요. 없다면 구청 홈페이지와 동물보호센터 홈페이지에 유기동물 공고를 내게 됩니다. 네. 이 공고를 내게 되면 대략 한 10일에서 15일 정도의 기간이 지나도록 원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제 동물 소유권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게 넘어가게 돼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는 수의사에 의해서 인도적 방법에 따른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인도적 방법이요? 네.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안락사를 말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내고 한 보름 정도도 시간이 지나도록 원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소유권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면서 수의사에 의한 그 안락사까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길 잃은 동물 발견했는데 직접 데려가시고 싶다 하실 때는 그냥 데려가시면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일단 동물보호센터에 연락하셔서 이제 혹시 소유주가 있으면 안 되니까 소유주가 나타날 때까지 그러면 제가 지금 데려가서 임시보호를 원해요라고 말씀을 하시고 네. 이제 소유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는 또 입양을 원해요라고 말씀을 드리시면요. 네. 동물보호센터에서 이제 구조에 가지는 않고 유기동물 공고를 내줍니다. 그래서 10일이 지나도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민간의 분양이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자면 임시보호를 하신 10일 후에 원래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정식으로 입양돼서 기르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 이후에 혹시라도 소유자가 나타나서 나의 동물이니까 돌려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안타깝게도 만약에 소유자가 나타나서 그 동물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한다면 그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보호 비용, 그 보호하고 있는 동안에 들어간 비용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신고도 하지 않고 공고도 내지 않고 임시보호하고 계셨는데 원래 보호자가 나타나시면 잘못하면 절도에 해당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착한 일 하시려다가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보호센터에 일단 신고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도 일단 동물보호센터로 신고를 먼저 하시는 게 우선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보니까 연예인들 중에서도 유기동물 입양했다고 이런 소식들을 자신의 SNS에 올리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실제로 이런 분들이 좀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은 일이죠. 저에게도 나 반려동물 입양하고 싶은데 이왕이면 뜻깊게 유기동물 입양을 원한다고 뭐 좀 알아봐주면 안 돼. 뭐 동물병원에 들어와 있는 유기견이나 유기묘는 없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기동물 입양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흐뭇한 일이죠.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역시 동물보호센터를 통해서 입양하시는 방법입니다. 동물보호센터에 일단 연락하시고 방문을 하시면요. 입양을 기다리는 개와 고양이들이 많이 있어요. 가보시면. 보시고 마음이 통하시는 동물을 입양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면 꼭 첫눈에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운명처럼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도 있고요. 민간에서 운영 위탁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알아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고요. 지자체에 따라서는 유기동물 입양 시에 잘 기르시라고 지원금을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해 같은 경우에 10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동물 등록할 때 그 동물 등록비를 면제시켜 주거나 또는 50% 감면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나는 반려동물 좀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유기동물 입양을 원하시는 분들은 동물보호센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처럼 진짜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기동물 말고 아무래도 유기동물은 혹시라도 이제 뭐 건강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동물 말고 나는 그냥 반려동물을 입양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양받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이런 것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능한가요? 네. 뭐 반려견 센터와 같은 동물 판매업소
통해서 분양받는 방법이 대표적이에요. 네. 그래서 판매업소를 통해서 반려동물을 분양받을 때는 그 동물 판매업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소인지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이 확인은 영업장 내에 동물 판매업 등록증을 게시해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분양 받으실 적에 혹시라도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반려동물 분양 계약서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걸 반드시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분쟁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 싶으시죠? 그러니까요. 대표적인 게 이제 데리고 왔는데 갑자기 폐사해 버린다거나, 아, 네. 네, 질병이 발생한다거나, 네, 그럴 때 이제 책임 소재와 비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일정 기간을 정해둘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네, 이게 동물보호법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의 보상 기준이라는 네, 그 법령에 의하면 네. 반려동물을 구입한 후에 15일 이내 폐사했을 때는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 가격을 환불받을 수 있고요. 네. 구입 후 15일 이내에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판매업소가 재반 비용을 부담해서 회복시킨 다음에 다시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회복시키는 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에 죽어버리는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받으시거나 구입 가격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모든 경우에 만약에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이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배상을 요구하실 수 없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법령적인 부분들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진짜 동물 판매소에서 업소에서 내가 반려동물을 분양받아 왔는데 보름도 안 돼서 뭐 큰 질병이 발견이 됐다거나 아니면 폐사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 법적인 근거로 여러분들이 보상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 동물 판매업소 말고요. 주변에 보면은 그냥 일반 가정견을 입양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그냥 그렇죠.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던데 이런 부분들에도 좀 조심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요즘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도 연락이 닿아서 일반 가정견을 분양받으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뭐 일반 가정견 같은 경우에는 어미랑 오래 있기 때문에 새끼가 이제 정서적인 안정이 많이 이루어져 있고 더 건강할 확률이 높아서 권장드리고 싶은 방법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경우에도 동물 판매업은 아니지만 서로 분양 조건에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해 두신다면 이제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앞서 얘기해 주셨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도 뭐 아예 자유로울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약서 정도는 작성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반려동물 입양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반려동물 입양 나도 한번 해봐야지라고 마음 먹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내가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뭔가 좀 체크를 해본다라든지 알고 있어야 된다라든지 주의해야 되는 이런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입양 전에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나는 과연 기르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네.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요.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실 수 있는 문항이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10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시는데요. 과연 이 중에서 예스가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10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과연 이 중에서 나는 예스가 몇 개나 되는지 내가 과연 반려동물을 입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1. 현재 집에 같이 거주 중인 구성원 모두가 반려동물을 원하나요? 네. 2. 구성원 중에 동물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없나요? 3. 동물의 소음, 냄새, 털 빠짐 등의 상황이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물거나 핥힐 수도 있고요. 다양한 문제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또 각오가 되어 계신가요? 네. 4. 결혼, 이사, 출산 등 삶에 큰 변화가 오더라도 동물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그러니까 약 15년을 책임질 수 있으신가요? 네. 5. 데려오려는 반려동물의 습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나요? 예를 들면 걔는 매일 산책을 시킬 수 있으신지 또는 동물과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한지 등 말입니다. 네. 6. 집에 다른 동물이 있다면 동물들 간에 잘 지낼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준비가 되셨나요?
7. 동물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사료, 물품, 병원비가 지출될 텐데 경제적으로 가능하실까요? 8.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나 유사시에는 맡길 곳이 있으신가요? 9. 반려동물이 살기 적합한 환경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10. 반려동물의 중성화 수술 및 동물 등록에 동의하시나요? 네. 입니다. 자, 지금까지 총 10가지 문항을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예스가 몇 개나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세어보셨나요? 선생님, 여기서 예스가 몇 개 정도나 돼야지 반려동물 입양할 자격을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네, 이 중에서 7개 이상 예스라고 대답하셨다면 네. 반려동물을 입양할 충분한 자격이 되신다고 볼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예스가 4개 이하라면 죄송하지만 반려동물 입양은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시고 네. 당분간 랜선 집사로 만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당분간 만족하겠습니다.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나는 이렇게 뭐 체크리스트 해보니까 가능할 것 같다 해서 반려동물 입양을 하셨다 하더라도 처음 입양을 하면 동물에게 뭘 해줘야 되고 또 어떻게 길러야 될지 굉장히 좀 막막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처음에 뭐부터 하면 돼요, 선생님? 네, 아마 이제 대부분의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신 첫날에는 오자마자 목욕부터 시키시려고 하실 거예요. 네네. 뭐 더러운 게 묻어 있을 수도 있고 외부 기생충도 있고 막 이러니까 하지만 다짜고짜 목욕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아직 모든 게 낯설기만 하죠, 동물한테는요. 그렇겠죠. 근데 도착하자마자 목욕은 너무나 큰 스트레스가 되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혹시라도 질병이 있는 상태였으면 목욕 때문에 질병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요. 네.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때부터 아플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족 모두 열렬히 환영하고 싶으신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제 소리와 빛, 과도한 관심을 좀 자제해 주시고요. 처음엔 조용하게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안정되고 나면 그때 물과 사료를 주시는데요. 이전에 먹던 사료가 있다면 동물 데리고 올 때 조금 받아오셔서 주시다가 다른 사료로 뭐 바꾸고 싶으시면 처음부터 바꾸지 마시고 네, 서서히 바꿔주신 게 좋고요. 이제 이전에 먹던 사료가 없다면 뭐 연령과 종에 맞는 사료로 준비해 주셔서 먹여주시면 되는데 네. 처음에 막 안 먹는다고 억지로 먹이시거나 처음부터 너무 맛있는 간식으로 환심을 사려고 해버리시면 안 되고요. 네. 충분히 안정을 취한 뒤에 동물의 몸을 구석구석 살펴보시고 이상이 있다면 동물병원으로 가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첫날에는 좀 더러워도 목욕보다 수건으로 닦여주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요거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그러네요. 낯선 환경에서 목욕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만약에 그 집에 기르던 또 다른 동물이 있다 이러면 글쎄 요것도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르던 동물이 있으면 이제 갑자기 마주치게 인사시켜 줄게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서로의 영역을 만든 뒤에 공격하지 않게 안전한 상태로 마주치게 해주시고 네. 시간을 가지면서 서서히 어울리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수컷이 있는 집에 네. 수컷을 또 데리고 오시게 되면 수컷끼리는 영역 다툼이나 서열 다툼이 더 심한 편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수컷이 있는데 수컷을 입양하시는 것은 좀 권장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요, 엄마들이 괜히 친구들 친해지라고 막 이렇게 놀이터에서 만나면 막 억지로 끌고 가서 친구 만들어주려고 하면 그게 오히려 역효과일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남자아이들끼리는 꼭 만나면 먼저 몇 살이야부터 물어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동물의 세계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며칠을 두고 보셔서 잘 적응한 것 같으면 네. 이제 그때 목욕을 시켜주시고요. 목욕하기 너무너무 싫어하면 저번 네. 시간에 말씀드렸던 방법 있죠? 좀 즐거운 기억을 만들어주라고. 맞아요. 네. 그래서 목욕을 즐거운 기억으로 만들기 방법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리고 나서 동물병원으로 가셔가지고 질병은 없는지 현재 건강 상태 어떤지 체크하시고요. 이제 예방 접종, 구충, 심장사상충 예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방 접종도 챙겨야 될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뭐 예방 접종은 자율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공중보건적인 측면에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동물보호법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예방 접종이 의무화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방 접종을 실시해야 됩니다. 네.
그 도서 지역을 빼고는 웬만하면 다 의무 예방 접종 지역이에요. 네. 네, 그리고 동물 등록도 해주시면 좋고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 동물 등록이 의무화되지 있지 않으니까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개의 네.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으니까 입양하시면서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동물 구조와 반려동물 입양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는데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좀 어떤 얘기 들려주실까요? 네, 이제 제가 수의사로서 이렇게 많은 동물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은 뭐 기르시는 방법이 서투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시다는 겁니다. 네. 외롭지 않게 동물이 아프지 않게 평생 잘 돌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파양되는 동물들 그리고 심지어 유기되는 동물들의 어떤 현실과 아픔을 한 번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부득이한 경우가 생겼을 때는 유기하지 마시고요. 동물보호단체와 상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얘기 잘 들으셨죠? 혹시라도 반려동물 입양을 생각하신다면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산 경상대학교 반려동물보건과 박보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목요일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저도 김종국의 사랑스러워 남겨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강영훈, 구성의 김경림, 진행의 똑띠 김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4시에 무조건 오케이. 나는